내년도 농사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리태인데, 제가 이렇게 네 가지 품종을 놓고 내년에는 어떤 품종을 얼마만큼 심을지 고민을 하기도 하고, 각 품종별 특성이라든가 재배 방법, 그리고 시장성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정보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만은 비교적 최근 한 10년에서 15년 전 이쯤부터 서리태가 탈모에 좋다,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TV를 비롯한 언론 매체에서 서리태가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서리태 재배량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벼 재배에 대한 대체 작물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이 콩 재배를 지원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농정 방향에 수정해서 행해진 일인지, 아니면은 외국과의 농산물 협상에서 어느 정도 주곡 생산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대체 작물로 대두된 것이었는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콩 재배량이 최근 한 10여 년 이내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실 서리태 같은 경우에 킬로그램당 단가가 상당히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최고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최근에는 재배량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콩이라는 것이 주곡도 아니고, 그리고 소비량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농산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성도 좀 많이 악화된 상황인데, 콩은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고, 특히나 서리태는 좀 늦은 시기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일이 분산되는 효과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에 작업량이 몰리기 때문에 일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특히나 저처럼 하우스 고추 재배를 병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한여름에 작업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전에 한 10시 이후에 하우스 안에서 작업하는 것은 거의 지옥 같습니다. 워낙 온도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작업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아침까지 주로 일을 하기도 하는데, 콩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수확기가 늦기 때문에 작업 여건이 고추에 비해서는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 추세로 봐서 어느 정도 그 경제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콩 재배 면적을 약간 늘려볼까 고민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품종을 놓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비교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시청하시는 분들도 흥미 삼아서 보시라고 왼쪽에 있는 것이 기존에 저희가 오랫동안 재배해 오던 서리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것은 귀족 서리태라고 불리는 그러한 품종입니다. 그 다음 것은 웅두 서리태, 그리고 맨 마지막 것은 청자 5호입니다. 청자 5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신품종이죠.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보급이 덜 된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렵사리 씨앗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응두 서리태는 그에 비하면은 좀 더 보급 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귀족 서리태는 사실 콩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물이라도 네이밍이 중요한데, 귀족이란 이름을 달고 나니까 왠지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왼쪽에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 콩은 다시는 재배하지 않을 것 같은 기존에 재배하던 서리태입니다. 품종별 특성이야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점차 품종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기계화 작업이 좀 수월한 방향 쪽으로, 그리고 콩 같은 경우에는 탄립률이라고 하는데, 수확이나 이동 과정에서 콩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한 쪽으로 품종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서리태 같은 경우에는 뭐 청자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호까지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호는 아직 본격적으로 보급이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응두 서리태를 빼고는 나머지 세 가지는 추수하는 과정에서 기계식 탈곡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식 탈곡기를 사용해서 수확을 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 콩껍질이 깨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 껍질하고 안에 내용물하고 괴리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자로 사용하기에는 그러한 기계식 탈곡 방법보다는 손으로 두드려서 탈곡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예전에 사용하던 발로 밟아서 탈곡을 하는 그러한 탈곡기를 사용해서 수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겉껍질이 깨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귀족 서리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콩에 하얀 점무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생긴 모양도 약간 납작한 편이고, 그리고 크기도 다른 서리태에 비해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날 정도로 약간 큽니다. 물론 뭐 납작하기 때문에 둥그런 모양의 다른 콩들에 비해서 체적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별 차이가 없다, 뭐 그런 설명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탁 보기에 약간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네 가지 품종을 가지고 물에 불려서 밥을 해 먹어 보기도 하고 콩장을 만들어 먹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해 먹는 방식에 있어서도 불리는 시간을 달리해 가면서 맛의 차이라든가 불리고 나서 크기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확인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 봤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거의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절대 미각을 가진 분들은 예리하게 그 차이를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거의 맛의 차이나 먹는 과정에서 형태의 차이까지 구분해낸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리태 같은 경우에는 재배 과정이 좀 더 수월한 품종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다수학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1kg씩 4가지 품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를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재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농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일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든 대신에 안에서 이러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배할 농작물의 품종별 특성이라든가 재배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작물별로 A4 용지 한 장 정도의 그 팜플렛을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종은 어떻게 하고, 밑거름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병충해라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수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서리태면 서리태, 고추면 고추, 뭐 참깨라든가 들깨, 뭐 감자, 저처럼 그 여러 가지 작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재배 방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써머리해서 한 장짜리 팜플렛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시면 나중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재배 방법을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넣어서 다니면서 체크를 하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면 추가를 하기도 하고 삭제하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첨삭 과정을 통해서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한기라고 하기도 하고 농번기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즌을 나눠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좀 한가한 때도 있고 바쁜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구분을 지었던 그러한 때도 있었는데,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추수를 마치고 나면 어떨 때는 좀 더 분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에 심을 작물이라든가 토양 관리에 대해서 휴경기 때 많은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자칫 시즌이 닥쳐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많거니와 지난해와 동일한 방법을 별 의식 없이 반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경작 방법을 시도해 보고 싶다든가, 연중 작물들을 재배하면서 새로운 방법들이 추가된 것이 있으면 저처럼 메모 과정을 거쳐서 작물별로 리스트를 정리하는 것도 적잖이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주인은 옆에서 떠들고 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얘들은 잠을 자고 있는데, 이 하우스 안이 따뜻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안에 한 7, 8마리씩 들어와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뭐
지금 한 서너 마리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또 겨울은 얘들하고 또 한철을 보냅니다.